1월 26일 월요일 아침 송원재TV 시작합니다. 이해찬 수석 부의장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의장이니까 이 민주평통이라고 부르죠. 이 수석 부의장입니다. 이해찬이 베트남에서 이 숨졌기 때문에 내일 대한항공 편으로 운구가 됩니다. 이 이해찬에 대해서 이재명을 비롯해서 많은 민주당에서 민주주의의 화신이었다, 민주주의의 스승이었다, 또 이재명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국가장으로 장례식을 치르자, 국가장,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 또 민주평통 쪽에서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장으로 치르자. 지금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이 과거에는 국장이 있었고, 전직 대통령급 국장이 있었고, 국민장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 치르는 겁니다. 이걸 합했습니다. 2011년부터 이걸 국가장 이름으로 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 법에는 전직 대통령급,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우리 국가에 굉장히 공헌을 한 사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에 대해서 국가장으로 치른다. 정부가 나서서 국가 차원에서 이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렇게 치르겠다라는 것을 슬슬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이해찬을 국가장으로 이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이건 위법이고 부적절합니다. 제가 지금 와서 이해찬에 대해서 이 운동권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죠. 지금 운동권으로 인해서 빚어지고 있는 많은 부작용들, 운동권 출신들이 주로 민주당으로 포진을 해서 과거에 운동권에 있었다라는 것 하나로 지금 30년, 40년째 기득권이 되어 있는 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특히 민주당 쪽입니다. 이 부분의 이 부작용, 또 운동권이 이 민주화를 자기들이 다 공적인 것처럼 이 좌파들의 민주화 운동만이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이렇게 가져간 부작용, 굳이 제가 이런 것을 지금 따지자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 또 국무총리를 하면서 이 왜곡된 이 교육 시스템, 교육 제도를 통해서 그 부작용입니다. 지금 40대, 50대가 묻지마 좌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 교육 제도 탓이었습니다. 이해찬에. 그 다음 이해찬이 DJ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전략통이었다. 선거 기획을 잘했다. 또 이 모든 킹메이커였다.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 이런 것까지를 굳이 제가 여기에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정서상 별세를 하고 난 다음에 굳이 시시콜콜 이런 부분까지 따지려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해찬의 교만함, 오만함, 제가 개인적으로도 당한 일들이 많고, 이해찬이 그동안 민주당 쪽에 핵심 인물로 있으면서 저지른 많은 이 부당한 일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국가의 공헌, 사회의 공헌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완전히 좌파 중심의, 지금 그러니까 진영별 대결, 좌우의 대결, 이런 정치 환경을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은 이 오만하고 편협한 생각은, 이해찬은 무조건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게 선이고, 민주당이 하는 일은 모두 옳은 것이고, 민주당이 집권해야 50년 집권, 100년 집권을 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 이 이해찬, 그런 부작용까지도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대북 송금입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을 주도한 것이 이화영이었죠. 이 이화영을
경기도 부지사로 꽂은 게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이 여기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많은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이해찬이 민주평통을 맡은 것도 지금 소위 종북,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종북의 가장 앞장선 사람이 이해찬이었습니다. 뭐 수도 없이 북한을 방문도 했고 이 뒤에는 이해찬이 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 비리, 그 다음에 북한과 관계되는 또 이해찬의 정치 자금, 이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착수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의혹이 그대로 있고 지금 대북 송금 이 재판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국가나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서는 전혀 공헌한 것이 없는, 오히려 부작용, 이 폐해만 끼쳤던, 민주당으로서는, 좌파로서는 그래도 뭐 자기들끼리는 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이해찬이 선거를 기획하고 이 정치판을 읽는 능력입니다. 뭐 그 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봐서는 뭐 선거의 공적, 또 이재명으로서는 이 범죄 정권, 이재명 정권의 탄생의 1등 공신입니다. 이해찬이. 그 부분은 뭐 알아서 할 일입니다.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근데 국가장은 절대로 안 된다. 뭐 국회장도 절대로 안 된다. 그런 형식도 안 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찬을 가지고 또 국가장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읽힙니다. 이 지금 민주당의 장기 집권, 일당 독재, 이걸 가장 먼저 외친 사람이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은 보수 우파 정권, 보수 우파의 정당은 이해찬은 거의 적이었습니다.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해찬은 가짜뉴스에 동조한 사람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짚어야겠습니다. 소위 유시민이 제기를 했던, 그래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에서 소위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추적했다. 가짜뉴스였습니다. 이 가짜뉴스를 알면서도 유시민은 퍼뜨렸습니다. 이해찬이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수사를 해야 될 이해찬이었습니다. 제가 이해찬에 대해서 굳이 뭐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 제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이 경험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시시콜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북 송금 가짜뉴스에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해찬에 대해서 적어도 뭐 국가장, 국회장 뭐 이런 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재명의 소위 민주당 일당 독재, 이 이재명 독재, 장기 집권, 이 분위기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해찬 띄우기가 될 겁니다. 그 띄우는 방편으로 이해훈도 그래서 지금 이 소위 장관으로 지명을 했다가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해찬도 이렇게 띄우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고 막아야 할 일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야 할 일입니다. 전재수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진술도 나와 있습니다. 4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고 뭐 시계도, 명품 시계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재수가 사퇴를 했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경찰 수사에 무슨 나오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재수가 지난 24일부터 부산 전역에 자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재수가, 그래서 장관직에서 사퇴한 전재수가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게 뭐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다. 아예 경찰 수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개무시하는 겁니다. 경찰 수사해봐야 제대로 수사 못할 거다. 뭐 이 이야기입니다. 부산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곧 하겠다. 부산 전역에 지금 이 현수막을 걸고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재수. 여기에서 두 가지 부분을 짚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는 지금 이 통일교를 비롯해서 공천 뇌물 이런 부분, 뭐 김현지에 대한 부분, 이런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봐주기 수사입니다. 전부 증거인멸을 기회를 주는, 이 시간을 주는 수사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보수 우파 일부에서는 뭐 이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토사구팽이다. 민중기 특검을 부려먹고는 이제 민중기 특검을 지금 공수처가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경찰도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도 버린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지금 경찰, 공수처, 경찰 전부 봐주기 수사입니다. 수사를 하는 건 신천지 수사뿐입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건 신천지 수사뿐입니다. 이 국민의힘에 대한 신천지 수사만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중기, 그러니까 이 통일교 부분에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금품수수, 민주당 쪽은 봐주기를 했고 국민의힘만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특검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들이. 통일교의 윤영호 본부장이 재판정에서 폭로한 겁니다. 민주당은 다 깔아뭉갰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은 이게 뭐 특검 신천지도 포함을 시켜라.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겁니다. 물타기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특검을 할 생각이 있느냐? 국민의힘은 신천지도 좋다. 그런데 통일교 특검을 하자. 그 다음 공천 뇌물 특검을 하자. 이재명은 지금 경찰을 통해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하라라고 해서 수사를 하는데 통일교 수사는 하지 않고 신천지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가 얼마나 이 경찰 수사가 우스웠으면 전재수가 지금 선거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검찰을 없애는 이유입니다. 경찰만 두어서 완전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고 이미 기소되어 있는 이재명 재판은 모두 공소유지를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인데 제가 거듭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소위 행정통합입니다. 광역시도 통합입니다. 지금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겠다. 이건 뭐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이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겠다. 거기에다가 대구, 경북을 통합하겠다.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하겠다. 엄청난 뭐 정부 예산을 지원하겠다. 각종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지방선거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뭐 통합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일이고 충남,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통합을 반대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돈풀기 지원,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이 통합하자라는 건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를 소위 싹쓸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선거 전략일 뿐입니다. 여기에 굳이 보완 외동할 필요가 없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이 대구, 경북입니다. 물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방이 어렵습니다. 참, 뭐 이재명 정권에서 5조, 10조씩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이건 뭐 참 거부하기도 힘들고 또 이 행정 통합 부분은 이 십몇 년 동안 거론이 되어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다. 이거 하지 않아도 이재명 정권이 그대로 계속 될지도 불투명이고 이재명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고 이 이재명 정권이 그대로 간다라고 해도 언제 통합해도 이 이재명 정권의 뭐 각종 지역, 지방 이 지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얄팍한 선거 전략에 따라서 행정 통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전재수도 부산시장으로 뛰면서 부울경이 통합되면 또 뭐 저 경남에 김경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경찰 수사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겁니다. 이 노골적인 겁니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쇼하는 겁니다. 신천지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수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재수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병기는 지금 뭐 소환을 하는 건지 하지 않는 건지, 이게 지금 봐주기 수사 정도가 아니고 증거인멸의 시간만 확보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도 국민들이 용서를 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일당 독재, 이재명 정권의 장기 집권, 그 전략 전술입니다. 이해훈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을 했다가 이제 어제 철회를 했습니다. 후퇴를 한 겁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이 이재명 정권이 제정신이냐, 이게 지금 청문회에서 그렇게 국민들 앞에 이 부정청약, 부정입시, 뭐 국민들이 놀라 자빠진 겁니다. 도무지 일반 국민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결혼한 자녀를 결혼하지 않는 걸로 해서 하면 나중에 다 들통이 나고 이건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는 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입시에서 할아버지가 받은 청조 근정 훈장입니다. 이거 뭐 장관직 좀 하고 뭐 정권에 뭐 이렇게 좀 기여를 하면 의뢰 주는 훈장입니다. 이걸 할아버지가 받았다고 해서 이걸로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이건 국민들이 처음 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이 이해훈의 남편이 놀랍게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였고 그 당시에 교무부처장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이 경제학과에 장남을 입학을 시킵니다. 이런 특혜를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놀라 나자빠진 아버지와 뭐 논문을 공제를 했다. 아버지 논문에. 이걸 가지고 또 직장도 얻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입니다. 여기에 입사도 했고 뭐 유학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건 뭐 조국보다 10배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동산까지. 이 경찰 수사 지금 7건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거냐? 이해훈 특검해야 합니다. 이 이해훈을 특검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조국보다 10배는 더 심각합니다. 비리가. 두 번째, 이 이해훈을 특검을 해서 소위 박살을 내지 않으면 이재명이 또 이해훈 이런 것처럼 이 보수 갈라치기를 할 겁니다. 이 장난질을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재수, 김병기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지금 지방선거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수사로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기, 전재수 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해훈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검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이 또 지금 이 보수 갈라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이 임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이재명 정권이 제정신이냐, 왜 빨리 철회하지 않느냐, 오후에 철회를 했습니다.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이 이해훈, 이재명 장난질이 드러난 겁니다. 왜 사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검해야 합니다. 이해훈을 특검해서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이해훈, 제3의 이해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많은 보수파의 인사들이 이미 민주당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배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배신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갖다 붙은 이게 배신입니다.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훈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좀 심하게 오늘 아침에 이 평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미쳐 날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찬을 국가장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장기 집권에 도움이 된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훈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합니다. 이 경찰 수사 제대로 안 됩니다. 이해훈 유야무야 넘어가면 이것도 이재명의 보수 갈라치기, 장기 집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재수, 김병기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합니다. 이 특검을 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
봐주기 수사, 더 나아가서 증거인멸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재수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재수가, 장관직에서 사퇴한 전재수가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슨 개 대유지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걸 유야무야하고 용납하게 되면 장기 집권, 이재명 정권, 민주당의 일당 독재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줘야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재판 재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들 누가 이런 부분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개딸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선진 대한민국에서 대명천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월 26일 월요일 아침 송은재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